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또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를 시작하게 된 조연주 강사입니다. 반가워요. 우리 그 윈터스쿨에서도 그렇고 뭐 지텔프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많이 만났던 학생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매주 수요일 11시마다 시험에 나올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비교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방송이 잘 송출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채팅창에 인사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뭐 소리가 괜찮은지 아니면 잘 참여하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조금 남겨주시고요. 인사도 같이 해보죠. 안녕하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올 오답률이 높은 문제 중에서 우리 오늘은 어떤 걸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 이 위에 제목 보이시죠? ing라고 다 같은 ing가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동명사랑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완전 명사랑 순수 명사랑 그러니까 ing가 생긴 것만 ing지 동명사인 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화면에 보이는 1번이랑 2번 문제를 먼저 답을 한번 골라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좋아요. 자, 1번, 2번 문제를 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뭐가 정답일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지금 방송이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여러분이 이걸 방송을 들으시는 것과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서 조금 그 제가 인사를 해주세요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채팅창에 올라오기도 하죠. 네, 좋아요. 소리는 괜찮아요. 마이크 소리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뭐 지지직거리거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정답으로 삐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좋아요. 자, 맞추셨고요. 사실 1번, 2번 문제는 그냥 맛보기 문제예요. 우리 이제 실전반에 오시면 이런 문제들은 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죠. 문장에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목적어 자리가 있어서 우리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를 써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인 아이를 골라볼 건데 명사가 뭐가 있냐면 B도 있고요. 그 다음에 C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B와 C의 차이를 조금 보자면, TIUN, SIUN, MENT 이런 아이들로 끝나는 아이들은 그냥 순수 명사예요. 그쵸? 그런데 ING 형태의 동명사가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일단 공통점은 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올 거냐?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와 같은 명사가 오는 자리에 와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이 둘의 공통점인데,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으니까 굳이 ing를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순수 명사는 목적어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information 이렇게 쓰고 information에 해당하는 명사가 뒤에 또 따로 없다는 거죠. 그쵸? 그렇지만 ing는 목적어를 갖죠. 그래서 informing이라고 들어가면 informing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순수 명사와 동명사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특징들은 뭐가 있냐면 얘는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켰기 때문에 성격이 동사적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동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목적어도 같지만 뭐도 올 수 없다? 관사도 올 수 없어요. 동사 앞에 관사 못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적 성격으로 인해서 informing이 돼도 관사가 올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수식은 누가 해줄 거다? 부사가 해줘요. 왜요? 성격이 뭐니까? 동사적 성격을 가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순수 명사와 동명사의 차이점이에요. 목적어가 올 수 없어요. 동명사는 목적어가 와야 돼요. 순수 명사는 관사가 올 수 있어요. 동명사는 관사가 올 수 없어요. 순수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할 거예요. 동명사는 부사가 수식할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죠. 보통 이제 요 정도까지는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알고 계실 거고요. 혹시 나는 이거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캡처하시고 화면 찍어서 요 포인트를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둘의 차이를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에 조현주 검색하면 제가 뜰 거예요. 저한테 어떤 수업을 먼저 들어주면 좋은지 기초 수업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상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문법을 정리하고 싶으시면 제 수업 중에
고양이가 나왔네요. 수업 중에 하루 10분, 사이다 RC 하루 10분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법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하는 수업이거든요. 요 문법 수업이 여러분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많이 담아 놓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그럼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봐주셔야 될 거는 얘가 잠시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죠.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쓸 거니까 B와 C가 모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앞쪽에 뭐가 있어요? 형용사도 있고 그 앞에 뭐도 있어요? 관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골랐어야 된다? 순수명사를 골랐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B인 거예요. 이거를 사실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냐면 이 자리에 순수명사를 쓸지 동명사를 쓸지 고민을 할 때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순수명사가 답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decide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B가 답이에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정답은 맞았지만 풀이 과정이 틀려서 문제가 응용이 됐을 때 오답이 나올 수 있어요. 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으로 쓰이면 앞에 있는 decided을 수식할 거고요. 명사용법으로 쓰이면 앞에 있는 deciding의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to go가.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는 decision인지 deciding인지 골라줄 수가 없었고 이 문제는 the와 recent를 보시고 답을 선택하는 문제였었죠. 아이고. 이해가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2번도 같이 볼게요. 자, 2번은 전치사 in이 만든 뒤쪽 자리가 명사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사를 골라주실 건데 마찬가지로 명사인 I는 B도 있었고 D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뒤쪽으로 the new product라는 목적어한테 자리를 만들 거니까 뭐가 들어가 줄 거다? 그렇죠. B가 들어가 줄 거다. 이해가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이랑 2번 문제가 사실은 너무 당연하게 목적어 없으니까 B, 있으니까 B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1번 문제는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 답을 고를 수 없었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관사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어요. 요거 체크해 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실래요? 3번 문제는 정답이 뭐가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의 정답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답이 올라올 때까지 제가 조금 기다릴게요. 자, with가 만든 자리가 strategy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그 strategy 앞에다가 뭘 쓸 거냐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얘는 정답이 뭐가 될까요? 네, C가 하나 올라왔고요. 또요. 다른 분들도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자, 일단은 얘는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strategy가 명사니까요.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A번에 분사 형용사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trategy가 명사고 이 앞에 명사를 써서 명사 복합명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C와 D 같은 명사를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은 C와 D의 차이를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복합명사를 만들 때요. 순수명사는 복합명사가 가능하지만 동명사는 복합명사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교 수업 이런 건 괜찮지만 학교 수업 가는 것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ng 명사는 순수명사와 같이 어울려서 복합명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얘가 명사, 복합명사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일단 D는 안 되고 C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야 라고 얘기하면 A가 정답인 거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은 A와 C 중에 왜 C를 선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A와 C 중에 왜 C가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리가 명사, 복합명사가 일어나는 자리인지 아니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 주는 자리인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이걸 보어 자리로 서술적인 표현으로 풀어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The pretty girl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즉 무슨 의미냐? The girl is pretty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promoted가 들어갔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the promoted strategy가 되려면 이 문장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the strategy is promoted 라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것은 홍보에 관한 전략인 거지 전략을 홍보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내 전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밀인데, 그렇죠? 이거를 막 홍보하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보실 때 그냥 단순히 해석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해석을 했을 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시고 풀었을 때 얘가 promoted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면 A번의 형용사를 선택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C를 선택하시면 돼요. 요 반대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필수 자료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한국말로 하죠. 그때 이 자료 자리에 material 자리에 명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필수 자리에 명사를 쓸 거니 형용사를 쓸 거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생각엔 정답이 뭐가 될 것 같아요? 필수 자료라고 얘기가 되니까 필수라는 명사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필수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게 지금 3번 문제와 반대의 경우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국말로 필수 자료라고 쓰이니까 명사, 복합명사를 쓸 거예요 라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말은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이 앞에 있는 형용사도 한자어고 뒤에 있는 명사도 한자어면 여기 뒤에 붙어있는 전미사를 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필수적인 자료였는데 여기에 적인을 떼버리고 필수 자료라고 얘기한다고요. 인공적인 수정이었는데 적인 빼버리고 인공수정이라고 얘기해요. 이해 가셨어요? 이것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돼요. 자료가 필수적이다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를 앞에서 필수적이니 수식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반면에 지금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strategy, 전략이 홍보되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홍보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형용사인지 아니면 복합명사인지는 어떻게 따질 거냐? 이거에 관한 이것이라고 해석이 되면 복합명사 자리고요. 이걸 이렇게 풀어봤을 때 그게 맞다. 자료가 필수적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 이렇게 되면 형용사의 자리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답은 C번이겠죠. 됐나요?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4번도 한번 답을 골라보도록 할까요? 4번은 어떤 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네. 길지만 형용사인가요? 라고 남겨주신 거예요. 긴지만 형용사인가요인가? 네, 제가 지금 채팅창에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아이디가 뒤에 18로 끝나시는 분들, 발음이 너무 셌어요. 18로 끝나시는 분이 남겨주신 얘기가 길지만 형용사인가요?인가요? 네, 그거 다시 남겨주세요. 간지 같기도 하고, 긴지 같기도 하고. 길지만. 길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길고 짧은 거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자, 답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이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전치사 of가 만든 뒤쪽 자리가 명사예요. 그래서 명사인 아이를 고를 건데 A도 명사고요. 그렇죠? ER이 붙으면 사람 명사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플래너가 사실은 기획하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우리 무슨 스케줄 플래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명사고요. B도 명사고요. 그 다음에 D도 명사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B를 되게 많이 선택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뒤쪽으로 목적어가 따로 없고요. 이거 컴마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목적어가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형용사가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명사는 답이 될 수 없고요. 순수명사가 답이 돼요.
해서 B를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얘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아이들은 완전 명사 ing와 그 다음에 순수 명사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동명사는 동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ing 중에 동명사 말고 완전 명사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생긴 건 ing인데 완벽하게 명사로 돌아선 아이들을 완전 명사 ing라고 해요. 이를테면 building 같은 애들. 얘가 자꾸 이러네요. building 같은 애들. 그래서 building은 생긴 건 ing지만 사실은 요거 뭐예요? 건물이라는 완전히 명사가 된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을 완전 명사 ing라고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줘야 될 것은 뭐냐면 생긴 건 ing지만 완전히 명사가 됐기 때문에 순수 명사와 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ing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명사로 돌아섰으니까 관사가 올 수 있고요. 형용사가 수식할 거고요. 복합 명사 또한 가능해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아이들이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화면을 조금 캡처하시거나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샵이라는 건 뭐예요? 상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쇼핑은 뭐예요? 물건을 사는 행위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 나왔던 플랜과 플래닝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플랜은 무슨 뜻이냐면 계획이고요. 플래닝은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계획을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획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다른 것도 몇 개 볼까요? price는 뭐예요? 가격이고요. pricing은 뭐예요?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예요. 오케이? 자, 티켓, 표고요. ticketing 뭐예요? 발권이에요. 표를 뽑는 행위인 거죠. market, 시장이고요. marketing 뭐가 될 거예요?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행위인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수 명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명사가 또 생기는 건 뭐냐면 그것을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명사를 나타낼 때 보통 많이 써요. 오케이? 이해 가셨어요? 그거 외에 이제 행위가 아닌 아이들도 있죠. 예를 들면 빌딩 같은 거. 그쵸?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행위라고요. 됐죠? 얘도 시험에 잘 나와서 하나 볼까요? advertisement랑 advertising이 나오면 advertisement는 광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CF를 얘기하는 거고요. advertising은 광고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오케이? 이해 가셨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왜 봤냐? 자, 다시 생각해봐요. 이 자리에 뭘 쓸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목적어 없으니까 D는 안 돼요 라고 정리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플래닝은 무슨 명사니까? 완전 명사니까. 뒤에 뭘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목적어를 가질 수 없어요. 목적어를 가질 수 없어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 명사와 문법적인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 플래닝을 고민하실 거라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네. 댓글창에 갑자기 계좌번호가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괜찮단 말이죠. 개인정보라 삭제돼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잘못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한테 보내는 거를. D도 괜찮고요. B도 괜찮고요. A도 괜찮은 경우가 돼버렸어요. 셋 다 목적어를 가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계획의 뜻이고요. 얘는 기획의 뜻인데 이 둘을 여러분이 의미로 구분해서 답을 고를 수 있어요? 그래요? 자, 신중한 계획이 맞아요? 신중한 기획이 맞을 것 같아요. 신중한 계획의 결과로가 맞을까요? 신중한 기획의 결과로가 맞을까요? 둘 중에 뭐가 정답이에요?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미적으로는 구분하실 수 없고요.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아까 얘기했지만 계획하는 행위가 기획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들은 셀 수가 없어요. 불가산 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나 플래너 같은 아이들은 앞에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관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플래닝은 행위이기 때문에 불가산이라 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될 거다? D가 정답이다. 됐어요? 이해 가셨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5번도 한번 여러분 풀어볼게요. 5번은 정답이 뭐가 돼야 될까요? 5번은 정답이 뭐가 돼야 될까요? 네. 여러분 답이 올라올 때까지 제가 좀 기다릴게요. 아, 클립보 복사가 들어왔어요. 복붙이 됐어요. 그렇구나. 네. 전 저한테 돈 보내달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개인정보라 삭제돼야 될 것 같은데? 자, 네, 맞아요. 정답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 자리도, 일단 전치사가 만든 뒤쪽 자리가 패턴이라고 명사가 왔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가 형용사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분사 형용사를 쓰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패턴이 소비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쵸? 소비에 관한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아닌 것 같고요. 무엇에 관한 무엇일 때는 복합명사를 쓰기로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B 아니면 C인데요. 우리 복합명사 만들 때 가운데 S 안 붙이죠. 그렇죠? 복합명사의 복수는 이게 하나의 명사가 됐기 때문에 뒤에만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spanders같은 아이는 들어갈 수 없겠고요. 소비 패턴, 소비에 관한 패턴이라는 뭐가 정답이 돼줄 거다? B가 정답이 돼줄 거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spending은 뭐가 되냐? 그렇죠. 완전 명사인 거죠. 괜찮으세요? 완전 명사다 라고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소비하는 행위인데 관사가 어떻게 붙었어요? 이 질문을 가끔 받아요. 근데 얘는 소비 패턴이기 때문에 패턴에 붙은 거예요. 그쵸? 우리 예를 들면 붕어빵 이러면 빵인 거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소비 패턴 이러면 패턴에 붙은 거예요. 패턴에 관사가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리뷰 문제 몇 개를 좀 풀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우리 했던 것 좀 기억해보면서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6번 문제는 정답이 뭐가 돼야 될까요? 6번 문제의 정답을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렇죠. 붕어빵은 빵이에요. 붕어를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정답이 올라왔어요. 자, 전치사가 만든 뒤쪽 자리 명사 자리예요. 명사인 게 뭐 있을까요? 뭐가 명사일까요? 사실 A도 명사예요. 계좌라는 명사가 될 수 있고요. B도 명사고요. C도 명사고요. A가 명사니까 D도 명사겠죠. 얘는 4개가 모두 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뒤로 목적어가 따로 없으니까 동명사는 안 돼 하고 B를 정리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B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 아까 찍었던 완전 명사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어카운트는 계좌고요. 동사로 할 땐 세마다고요. 그러면 어카운팅은 뭐냐? 그 셈을 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오케이? 그래서 회계라는 완전 명사가 될 거예요.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뭘 쓸 건지를 고민을 할 때 어카운턴트 같은 경우는 회계사라는 사람 명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목적어를 갖지 않긴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었어야 된다? 그렇죠. 관사가 있었어야죠. 그렇죠? 저 관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그렇죠? 또한 회계부에서 일하고 있는 웰켄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부를 지칭하는 B가 정답이 돼야 된다. 오케이? 목적어 없으니까 B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하고 정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좋아요. 네. 자, 그러면 7번 문제도 정답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7번은 뭐가 정답이 될까요? 네, 사이다 강의 굿굿 좋아요. 기본서 강의 때부터 보던 아이디인데, 그쵸? 우리 저기, 아까 계좌번호 올려주신 분. 저 아이디 18로 끝나시는 분이 계좌번호 올려주셨죠? 맞아요? 아니었나? 삭제가 됐구나. 네, 정답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B라고 올라왔네요. 자, 맞아요. has been이 동사고요. has been이 만든 뒤에 보어 자리에 뭘 쓸 거니 물어봤는데 A, 그 다음에 B, 그쵸? 그 다음에 그렇게 2개. 요렇게 2개가 명사예요.
근데 여러분 목적어가 없으니까 A 정리한다. 돼요, 안 돼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A 정리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manufacturing도 뭐예요? 제조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완전 명사가 될 수 있어요. 제조라는. 그렇죠. 그렇지만 얘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사가 붙어요, 못 붙어요? 못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A는 정리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D번에 있는 manufacture 자체가 동사랑 명사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앞에가 회사니까 여기에 manufacture를 써주면 얘는 사람이라서 답이 될 수 없고 회사가 즉 사람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제조라는 D를 골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이렇게 초보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회사가 라고 얘기할 때 그 우리 회사는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총칭하는 거지, 회사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제조업자다 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돼야 될 상황은 여러분,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A가 정답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답은 맞출 수 있었지만 과정이 틀렸어요. A는 완전 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갖지 않아요. 다만 관사랑 함께 쓸 수 없기 때문에 A는 탈락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D가 명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셨어야 돼요. 다만 이 회사가 무엇이다 라는 동격을 얘기할 때 회사를 지칭하는 건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총칭하는 거기 때문에 제조업자라는 B가 정답이 됐어야 된다는 거. 됐나요? 이해가 하셨어요? 좋아요. 동사랑 명사가 다 되는 단어라는 거 D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가볼게요. 8번 문제는 뭐가 정답일까요? 8번도 답을 남겨주세요. 네, 맞아요. 자, 정답이 아주 쭉쭉 올라왔어요. 자, 동사고요. 그 다음에 주어예요. 주어 자리에 전치사이야 지웠고요. 여기까지가 주어다.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명사, 복합 명사인지 아니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건지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revision이 개정이니까요. 이건 판이라는 소리예요. 개정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A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개정에 관한 판이 아니에요. 그렇죠? 2번 이 책이 개정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addition is revised 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걸 앞에서 수식한 거예요. 개정된 버전, 개정된 판이었는데 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뭐가 될 거다? 형용사의 자리다. revised가 정답으로 선택이 됐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한국말로 개정판이라고 해서 선택하시면 안 되고 되니 생략됐다, A번 안 된다까지. 아주 잘 답을 달아주셨어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9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9번 문제는 뭐가 정답이 돼야 될까요? 9번 문제 정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거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좀 잘 이해하셨다면은 맞춰주실 거예요. 아, 7분 늦게 오셨는데 강의 앞부분 이거 강의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영단기 사이트에 올라가니까 그거 보실 수 있어요. 네, 답이 쭉쭉쭉쭉 나왔어요. 그런데 정답도 있고 오답도 있어요. 그쵸? D가 하나 보이네요. 네, D가 2개 나왔어요. D가 정답이에요. 자, 이거 우리 1번 문제 생각나요? 1번 문제 풀면서 제가 조심하세요 하고 넘어갔던 건데, 자, after가 만든 뒤쪽 자리 명사 자리인 거 맞아요. 그쵸? 그래서 밑에 가서 명사인 거 B도 있고 D도 있는데, 목적어 없으니까 B야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된다고요. decide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얘가 형용사용법으로 쓰여서 뒤에서 decision을 수식한다 이렇게 봐도 괜찮지만 deciding의 목적어 자리에 to be가 있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는 B와 D를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봤어야 되냐? 뭘 봤어야 돼요? 그렇죠. 앞에 있는 finally를 보셨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 finally가 부사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갈 거다? 그렇죠. deciding이 답인 거죠. 왜? 순수 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거니까. 그래요. 똑같은 문제에서요. 여기에서 얘만 finally 됐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decision이에요. 그럴 경우엔 얘가 형용사용법으로 앞에 있는 decision을 수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1번 문제였어요. 그런가요? 좋아요. 물론 앞에 관사도 있었어야 돼요. decision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finally라는 부사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뭐가 돼줄 거다? 동명사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10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0번 문제는 정답이 뭐가 될까요? (10번) 문제의 정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동명사는 부사가 수식하죠. 부사는 명사를 꾸밀 수 없었고요. 그게 우리 9번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자, C라고 답이 올라왔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자, 얘는 사실 이 동명사 문제를 푸는 와중에 들어가서 헷갈렸었지. 이거를 그냥 문제에 드렸으면 아무도 안 헷갈리셨을걸요? 그쵸? 이게 지금 아가 동사고 이 앞이 주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명사고 여기 부사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형용사가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다른 문제에 섞여 있었으면 여러분이 정말 어렵지 않게 형용사야 라고 프라이스들을 고르셨을 건데 그쵸? 근데 이제 동명사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막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앞에서 뭐가 수식했어요? 부사가 수식했어요. 여기에 만약에 프라이싱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때 그 프라이싱은 가격 책정이라는 뭐가 됐어야 돼요? 완전 명사가 됐어야 되는 거죠. 완전 명사는 서비스라는 순수 명사와 복합 명사를 이룰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수식은 누구의 수식을 받았어야 돼요? 그렇죠. 형용사의 수식을 받았어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pricing과 서비스가 복합 명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reasonable였어야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부사의 수식을 맡고 있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 형용사가 서비스를 수식한다. 됐어요? 멈칫했어요? 자, 그래서 형용사, ing는 완전 명사가 됐을 때는 순수 명사와 완전히 똑같은 문법적인 특성이 있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11번 문제도 정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11번은 뭐가 정답일까요? 11번의 정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얘도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서 이 문제를 제가 드리면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정답이 하나 올라왔고요. 그쵸? 얘는 지금, 네. 자, is가 동사고 이 앞이 주어란 말이에요. 주어 자리에 명사를 쓸 거예요. market도 명사고요. 마케팅도 명사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이랑 같이 복합 명사를 만들 건데요. 온라인 마켓 나쁘지 않잖아요. 온라인 마케팅도 나쁘지 않고요. 그쵸? 둘 다 괜찮아요. 의미적으로. 그런데 왜 D가 답일까요? 왜 D가 답인지 누가 한번 남겨줘 보시겠어요? D가 정답이에요. D가 정답인 이유가 뭘까요? 자, D가 정답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케팅, 행위죠. 그러니까 얘는 불가산이에요. 마켓이라는 것은 사실 시장이기 때문에 그쵸? 얘는 가산 명사거든요. 그래서 앞에 마켓 자체는 관사가 붙어야 돼요. 근데 얘는 온라인 마켓이 되면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관사가 안 붙을 수 있기도 해요. 여하튼 마케팅은 관사가 필요 없다는 거. 이거 플러스 웨이요. 웨이.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래요. 지금 is가 들어갔으니까 보어 자리에 있는 명사와 주어는 동격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가장 효과적인 place, 장소다라고 얘기했으면 마켓이 맞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행위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마케팅이 정답이죠. 따라오셨어요? 불가산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일단 그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기에 온라인이 없었다고 하면은 가산 불가산으로 따지셔서 마케팅이 들어가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게 아주 잘 찝어낸 포인트예요. 그런데 온라인이 붙어주면 온라인 마켓은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불가산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가산 불가산보다는 뒤에 있는 way, 그쵸? 혹은 place 이런 걸 가지고 동격을 조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마케팅과 마켓의 가산 불가산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이기도 했어요. 불가산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 아주 잘하셨어요. 자, 12번 문제도 정답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12번은 뭐가 정답이 될까요? (12번) 정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나왔어야죠. 효과적인 장소였으면 place가 됐어야 되고 마켓이 답이고. 네, 12번 답이 D라고 올라왔어요.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 C도 올라왔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답이 막 나뉘네요. 그러면 이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금 is가 만든 자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엔 모두 동의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빈칸부터 understanding까지는 무슨 자리예요, 여러분? 무슨 자리예요? 뭐 주어, 목적어, 보어, 뭐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어자로 끝나는 아이로 말해보세요. 무슨 자리예요? 무슨 자리인지 기다릴게요. 답은 D가 압도적으로 맞네요. 보어 자리예요. 자, 이거 잠깐 얘기할까요? 우리 there is there라는 어디가 주어라고요? D가 주어예요. there is there라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제가 그 토리니 수업에서 해요. A tree is there.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는데 근데 영어는 end focus라고 해서 강조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뒤로 보내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 국외음화 두음 법칙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도치시켜 가지고요. There is a tree. 이렇게 바꿔요. 그래요? 그러니까 there is there라는 누가 주어예요? 뒤에가 주어예요. 여기까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동사로 is understanding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부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is가 만든 주어 자리에 understanding까지가 들어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understanding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understanding이 동명사라고 생각하셨으면 completely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understanding은 여기서 동명사일까요? 완전명사일까요? 이것도 답 주세요. 동명사일까요? 완전명사일까요? 네, understanding이 주어죠. 이거 답도 기다릴게요. understanding. 네, 강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문제들만 모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앞으로 계속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ing에 대해서 봤지만 또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올게요. 자, 완전 명사예요. 그렇죠. 왜요? understanding이 동명사였다면 understanding에 해당하는 뭐가 있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죠. 이해가요? 목적어가 없이 쓰였다는 건 understanding이 뭐로 쓰였다는 거? 완전 명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그럼 완전 명사는 무슨 성격을 가져요? 순수 명사의 성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D는 탈락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또 고민할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가 답인데 그러면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게 C도 형용사지만 사실 B도 분사 형용사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고민하셨어야 돼요. 그럼 B는 왜 안 돼가 됐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우리 윈터스쿨 때 기본서 강의하면서 얘기했었는데요. 일단은
분사 뭐 거기서도 얘기하고 제 수업에서 뭐 700반에서도 계속 얘기하죠. 분사 형용사랑 순수 형용사랑 싸우면 누가 이긴다? 순수 형용사가 이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해요.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해요. 분사 형용사라는 것은 2차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순수 형용사가 갖고 있지 않은 그 바운더리 언저리의 다른 뜻을 얘기할 때 쓰거든요. 예를 들면 inform의 형용사는 informative예요. 얘는 inform의 그대로 그 뜻을 갖고 와요. 그래서 정보의 혹은 유익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informed는 informative가 이미 inform의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로 1차 형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다른 뜻으로 파생이 돼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현명한이란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선택지가 inform이 있고 informative가 있고 뭐 informed가 있고 information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문제에서 원하는 의미는 뭐였냐면 inform의 의미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inform의 변형태를 갖고 왔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형용사를 쓸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땐 확률적으로 inform의 1번 뜻을 갖고 1차 뜻을 갖고 있는 informative가 답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자리가 형용사예요 라고 판명이 났을 때 분사 형용사를 쓸 건지 아니면 순수 형용사를 쓸 건지 물어보면 순수 형용사를 선택을 하세요. 분사는 분사끼리 물어봐요 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제가 기본서 강의에서 설명했어요. completed는 보어 자리에 쓸 때 써요. 오케이? 이해가세요? 그래서 아니면 작성된의 뜻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완벽한의 뜻으로 쓰여야 하니까 작성된의 뜻이 아니죠. 작성된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앞에서 수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어자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컴플리트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그거에 앞서서 분사형용사랑 순수형용사랑 싸우면 누가 이길 거다? 순수형용사가 이긴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늘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는 문제만 제가 막 갖고 왔어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답 한번 골라주세요. 뭐가 답일까요? 이것도 제가 질문할 게 되게 많은데 13번 문제도. 일단 답을 기다리죠. F요? F를 골라주신 분도 계세요. 오타가 난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거 잠깐 볼게요. 네. 자, 얘는요, 잘 올라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답은 D가 맞고요. 제 질문 하나. 자, 이거 find잖아요. 그쵸? find는 몇 형식 동사예요? find 몇 형식 동사예요? find 몇 형식인지 얘기해줘요. A도 올라왔다. A도 제가 설명을 할게요. find는 3형식이 될 수도 있고 5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5형식으로 나온다고 배우죠. make it find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5형식으로 쓰이는데 제가 요거 3형식과 5형식 구분하는 거 아마 여러 수업에서 꼭 기본서 강의 아니더라도 저랑 같이 하는 사이다 700 강의에서도 아마 했을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예를 들어 make a cake 같이 그냥 정말 1차원적인 make의 뜻을 써주면 그거는 3형식이다. 이거는 케이크를 그냥 뚱땅뚱땅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거죠. 그런데 make 그 다음에 고객 해피 이렇게 나오면 고객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내가 고객을 막 빚어가지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의미에 만들다가 되면은 그건 몇 형식이 될 거다? 5형식이 될 거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find도요. 이게 정말 내가 어떤 걸 찾는 거예요. 눈으로 막 이렇게 찾아요. 그러면 그건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인 거고요. 이게 이렇다는 걸 알아냈어 라고 얘기하면 몇 형식이 되는 거예요? 5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잘못된 답에서 재밌는 걸 찾았다는 소리예요. 이 something이 흥미롭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재밌는 게 여기 있네 라고 눈으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find는 몇 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3형식으로
삼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something은 목적어고 문장은 여기까지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일단 질문. 그러면 여기에는 왜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문장이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 자리에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선택지에 부사가 없기도 했지만 왜 형용사가 들어가는 걸까요? 왜? 이거 얘기해줘요. 자, 이 something은요, 수식을 뒤에서밖에 못 받아요.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다 그래요. thing으로 끝나는 아이들이 그런다라고 배우시는데 보통 책에 그렇게 나오죠. thing으로 끝나는 아이들은 뒤에서 수식을 받는다라고 아시는데 정확한 이유는 그게 아니고요. 앞에 some, 그 다음에 thing. 원래는 이런 거였어요. 그쵸? some이 thing을 수식하는 요런 자리였죠. 그랬다가 이 something이 합쳐진 거예요. 이해가요? 그런데요, 이 some은 뭐냐면 한정사거든요. 우리 한정사는 뭐라 그랬어요? 관사 플러스 형용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some 자체가 관사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관사보다 앞에 형용사가 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something은 앞에서 수식을 형용사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관사니까. everything, anything 뭐 다 그래요. every고 any고 전부 다 보니까 한정사니까. 이해 가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thing으로 끝나는 아이들이 후치 수식을 받아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thing으로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앞에 some이나 every, any 같은 한정사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정확한 이유는 그래요. 그래서 뒤에서 형용사가 수식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는 형용사고요. 형용사를 쓸 거니까 C 아니면 D가 들어갔어야 되고요. 이거 감정 유발 형용사죠. 그쵸? 감정 형용사는 사물을 수식할 때 ing가 들어가니까 interesting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알아주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이 ing는 동명사도 아니고 완전명사도 아니에요. 뭐예요? 분사 형용사예요. 오케이? 됐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something이 왜 후치 수식을 받는지까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ing 그 interesting은 형용사로 쓰였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오늘 수업 한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또 오늘 시간이 딜레이 됐어요. 원래 30분만 하는 강의인데 괜찮죠, 여러분? 조금씩 딜레이 앞으로도 될 것 같아요. 자, ing가 완전명사 ing가 있고요. 색깔을 조금 바꿔볼까요? 완전명사 ing가 있고요. 동명사 ing가 있고요. 현재분사 ing가 있어요. 그래요? 얘네들을 또 비교할 거예요. 일단은 순수명사와 완전명사는 명사적 성격을 가져요. 얘네 둘은.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은 목적어 없어요. 관사가 올 수 있어요. 형용사가 수식할 거예요. 복합명사 가능해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동명사와 현재분사는 동사적 성격을 가져요. 다만 틀린 점이 이렇게 세 개는 명사인 거고요. 얘는 형용사예요. 그래요? 그래서 동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을 수 있어요. 부사가 수식해요. 이런 동사적 성격은 동일해요. 오케이? 다만 얘는 명사니까 앞에 관사가 있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논의가 있고 동사적 성격이기 때문에 관사가 오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얘는 관사와 무관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the interesting book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관사는 어디에 붙은 거예요? book에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interesting은 관사와 무관한 거죠. 그래서 관사와 무관해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동명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복합명사를 만들 수 있냐 없냐를 논할 수 있죠. 복합명사는 불가능해요. 현재분사는 복합명사를 만들 수 있냐 없냐의 그 논의와 무관하죠. 형용사니까. 그쵸? 이렇게 얘가 수식하는 거지 이거 두 개가 복합명사는 아니니까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네, 하루 종일 같이 수업하고 싶어요. 저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 찍어가지고 지금 제가 PPT 화면 몇 개 찍으세요라고 말씀드린 것들 있죠? 그거 찍어가지고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서 머릿속에 좀 넣어 볼게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제가 논란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들을 비교하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채팅창에 인사 좀 해주시고요. 아메리카노 쿠폰.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릴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오늘 채팅에 참여를 많이 해주신 분께 드릴게요. 그 아이디 18로 끝나신 분, 이분 그 되게 많이 봤던 아이디인데, 그쵸? 그렇지만 제가 메일 주소는 못 외우니까 메일 주소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어, 채팅창이. 되게 열심히 답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8686으로 끝나시는 분, 아이디 8686으로 끝나시는 분, 이분도 남겨주시고요. 7753으로 끝나시는 분, 이분도 남겨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채팅 참여 많이 하신 분 세 분께 드렸고요. 우리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나눠서 어떤 분들은 후기 쓴 분한테 드리고 뭐 어떤 분은 채팅 하신 분한테 드리고 이렇게 좀 나눌게요. 오늘은 이렇게 하도록 하죠. 좋아요. 아이디 그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스타벅스 쿠폰 발송될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네, 채팅창에 남기면 돼요.